자, 지금부터 쌤이 멋진 랩 안 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음악 큐! 반가 고려고 친구들, 난 너희들의 멋진 싸문쌤. 주름진 내 목소리와 다르게 내 나이는 아직 24. 너희들과 친구 되고 싶은 나, 고로 더는 늙지 않기로 조상님과 약속했어. 난 나를 보고 놀라지는 마. 코로나19 우릴 갈라 놓았고 쌤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 너인 대래 좋을지 몰라도 그래도 우린 함께 공부해야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회 문화 잡으릇. 아이고 힘들다. 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015 개정 사회문화 교육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 교육과정에서는 크게 6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두 번째 단원이 개인과 사회구조, 세 번째가 문화와 사회, 네 번째 단원이 사회계층과 불평등, 다섯 번째 단원이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여섯 번째 단원이 현대사회와 사회변동, 이렇게 6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선배된 3학년부터는 이 교육과정이 2015 교육과정이 적용을 받지요. 그래서 이 5개의 단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첫 번째 단원이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두 번째가 개인과 사회구조, 세 번째가 문화와 일상생활, 네 번째 사회계층과 불평등, 마지막 다섯 번째 단원이 현대사회와 사회변동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6개였던 단원이 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별로 많지 않아요. 즉, 단원에서 보면은 2009 교육과정의 5단원, 일상생활과 사회제도라는 단원이 삭제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배워야 할 오히려 개념은 조금 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업 내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꼭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오히려 더 긍정적인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능을 대비해서 사회문화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수능 준비를 위한, 대비를 위한 이 강의 자체를 크게 이 3가지 단계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그 수업하고 있는 이 목표는 결국은 수능 사회문화 대박이죠. 그래서 선생님도 모든 대부분의 그 사탐 영역의 선생님들이 그래 하듯이 3가지 단계로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공부를 위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교과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보죠. 첫 번째 단계, 우리 여기 교과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체크한다. 자, 두 번째가 기출과 예상 문제를 가지고 주제를 정복한다. 세 번째, EBS 연계교조를 활용한다.
자, 이 세 가지 단계로 하는데, 자, 이 부분을 이제 선생님이 한번 선생님의 강의 계획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내용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먼저 뽑아내서 그러한 중요 개념을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자료와 그래프를 살펴보기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이 교과서와 각종 시험에서 다른 많은 자료들을 골라 선생님이 분석하고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개념과 함께 관련 지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 첨삭 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개념 이해를 돕기에 핵심 개념과 어려운 용어들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쌤이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 시간에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가면은 기출과 예상 문제로 주제 정복하기입니다. 즉 먼저 수능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항을 우리가 선별해서 선생님이 그런 출제 문항들의 경향을 쭉 다 분석해 놨어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전략을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런 중요하고 주요한 개념들의 수능 시험의 출제 패턴이나 이 도움이 되는 방법을 선생님 나름대로의 선생님 지금까지 그런 풀의 과정이나 이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제시해 줄 것입니다. 쌤은 뭐 여러 가지 쭉 수업을 해오면서 기출문항과 예상문항을 모두 다루어서 시험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할 것입니다. 특히 고난도 문항은 1등급을 갈랐던 문항을 제시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특수한 상황 문항에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EBS 연계 교재 활용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EBS 연계 교재는 첫 번째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가능하면 이 우리 수업 패턴을 수능 특강을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가 부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이 완자 교과서 참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0학년도 그 수능 사회문화 EBS 연계 교재 비율은 살펴보면은 70% 반영한다고 그러죠. 지금까지 거의 70% 이렇게 반영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이거 수능 시험 문제를 살펴보면 교재와 연계한 비율이 70% 정도인데 실제로는 거의 EBS 교재를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공부하고 준비를 하면은 거의 100% 사실은 수능 대박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그 특히 EBS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EBS 연계 이 유형을 보면은 되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개념 연계, 자료 연계, 문항 연계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개념이나 원리를 이용한 연계고 두 번째는 자료 연계라고 하는 것은 지문이나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오는
지문이나 거기에 제시한 도표, 이런 또는 핵심 제재, 논지, 이런 것을 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연계는 문항 연계 방법으로 이 문항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출제된 나와 있는 문항을 변형하거나 좀 재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중심으로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도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이러한 유형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하고 수업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은 수능 사회문화를 출제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쌤이 만약에 수능 출제 이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수능 문제를 출제한다면 나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를 출제해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과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수능 사회문화의 그 EBS에서 강의하시는 김지선 쌤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시작하면서 나는 언제부터 이제 시작할까? 일주일 후에? 또는 한 달 후에? 하면서 공부를 점점 늦춰서 하는 학생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도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라톤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초반부터 선두 그룹에서 달리는 선수들이 많은 대부분의 그런 선수들이 1등을 하거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쌤도 여러분이 처음부터 공부를 좀 계속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미생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라고 이렇게 우리 김지선 쌤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24살의 쌤도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열심히 준비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 그날을 위해서. 고려고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이라 아무래도 조금 귀찮고 힘들고 그렇지만 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저 높은 고지 수능 사회문화 대박 1등급 만점을 위해서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화이팅! 쌤과 같이 열심히 합시다!